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김숙자입니다. 그 저는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청소년이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밀려서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2015년 그 2월 26일 처음 그 과를 신설해서 세팅하면서 청소년 업무를 맡게 됐고, 청소년 정책 과장은 작년 6월 17일부터 맡아서 약 한 1년 정도 정책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그 정말 미래 세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청소년 정책에 우리 그 사회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박주민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권명욱 의원님께서 이 간담회를 마련해 주시고, 특히나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렇게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에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몇 분이나 오셨을까, 약 150명 정도 온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다 오실까, 날씨도 더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리를 들어섰는데, 자리를 꽉 메워주신 우리 전문가분들을 보면서 내가 기본계획을 훨씬 더 열심히 수립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책임감이 더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5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금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행될 6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박사를 통해서 연구 용역을 1차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영역별로 전문가 TF를 구성을 해서 활동, 보호, 추진 체계 등 5개 영역으로 쭉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현재 초안을 마련을 했고, 6월 달부터 각 학회라던가 청소년 관련 학회, 대학 또는 현장 다양하게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를 바 없이 정말 기본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5개년 계획에서 청소년 정책이 정말 한 텀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싶은 열망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고 관심 갖고 많이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정부, 여성가족부뿐만이 아니고 13개 부처, 그다음에 우리 243개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오늘 의견 주실 것처럼 부족함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메워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받아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스스로 셀프로 이게 부족했어요라고 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것은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서, 발제를 정부 대표보다는 전문가가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저는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 과정은 그랬고, 앞으로도 저희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정부 초안을 마련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다 보내고,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것처럼 분야별로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늦어도 10월 달에는 공청회를 실시를 하고, 11월 달에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12월에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내년도 1월에 발표를 해서 18년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제언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5차 기본계획에서 얻은 성과가 나름 조금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5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에 가장 성과를 거두을 수 있었던 거는,
아쉽게도 우리 태안 사고라든가 굉장히 많은 청소년 수련 활동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대폭 개정이 돼서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 인증 제도가 도입이 됐고 종합 안전 점검 평가도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대대적으로 확대가 돼서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도 굉장히 강화가 돼서 안전문화 확산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2015년 2월에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17개 시도, 그다음에 시군구까지 현재 202개소가 센터가 지정이 돼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고 그다음에 찾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학업을 원하는 청소년한테는 검정고시라든가 대안학교, 그다음에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에게는 직업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 2월 달에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처음 맡아서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실태 조사를 하자. 두 번째는 이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세 번째는 그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지원이 되면 좋을지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과를 맡고 처음 주어졌는데, 그때 대책을 만들려고 데이터를 모집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 현황을 봤더니 가장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학교에서 그만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디도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월 달에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첫 번째 올린 안건이 대책보다도 애들을 먼저 찾자라는 거였습니다. 애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이들을 찾는 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찾아서 2015년도 말에 학교 밖 청소년 센터 202개소에 연계된 청소년이 약 5만 명 정도가 연계가 됐습니다. 찾아서 그 아이들한테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도 실은 그래서 굉장히 일부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5만 명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더니 제일 많이 저희가 충격을 받았던 건 왜 학교를 그만뒀어? 학교를 그만두고 후회한 적이 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후회를 하고 있고 훨씬 더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고, 그러나 그들이 한번 나오게 되면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점 때문에 예방에 중점을 두자고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뒀지만 학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검정고시 지원만 머물지 말고 대안학교를 지금까지 만들었던 대안학교가 아닌 좀 더 다른 대안학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200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안학교를 만드는 과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직업훈련을 원하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아서 직업훈련도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대다수의 직업훈련에 보내면 아이들이 성인과 같이 직업훈련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고용노동부가 2011년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따로 직업훈련 취업사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취업사관학교를 이제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았으니 좀 더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과 훈련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자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 부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도부터는 이관해서 하자라고 해서 취업사관학교를 이관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좀 운영도 좀 다양하게 교육과정도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취업까지 보장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이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앞으로 해야 될 과제와 부족함이 현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법 하나 제정으로 인해서 시작은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을 각 부처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청소년 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라는 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 부처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2015년 2월에 개정을 해서 민간 전문가를 같이 포함하는 청소년 정책 위원회로 개편을 했고, 그리고 그냥 협의만 아니고 심의 조정하는 기능까지 기능을 좀 더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그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대다수 정책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잘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 점검하는 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행 점검하는 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국무조정실에서 처음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처음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석 평가를 금년에 4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청소년 정책을 1년 단위로 잘 시행하고 있는지 분석 평가하는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지금 현재 변화를 시킨 것이 그나마 5차 기본계획에서 짧게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도 없는 거는 아닌데요. 예. 그러나 그 부족함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5차 기본계획을 마련을 했는데 모든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굉장히 현재 미흡합니다.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수련시설을 만들고, 수련시설이 물론 문화의 집, 수련관, 그 다음에 수련원이나 유소스텔 이런 게 약 한 800개 정도가 저희가 시설을 구축은 해 놓았습니다만 대다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저녁 10시까지, 저희 아이도 지금 고3입니다만 집에를 올 수가 없고 어디 뭐 수련활동 한번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역량과 현재 수련시설이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대다수 입시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로가, 나에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도 잘 탐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쩌면 미래가 아니고 이미 우리한테 다 다가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때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 진로에 맞는 일을 잘 찾아서 역량 개발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6차 기본계획에서는 좀 중점을 두고 저희가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역량에 있어서 문화예술활동입니다. 아이들의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국영수가 아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과 스포츠 활동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작습니다. 그냥 제가 사적인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제가 미국에서 우리 어린아이 데리고 유학을 할 때 가장 우리나라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3시 반 이후면은 대다수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데 동아리 활동으로 계속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이들의 성장하고 역량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 보니 스포츠는커녕 저희 집 바로 앞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방해가 된다고 학부모들이 축구 이 골대라고 하나요? 그거를 뽑아야 된다라고 민원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입시 중심의 이런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통일시대, 그 다음에 성별 간 갈등, 다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역량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참여와 권리입니다. 저희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약 청소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3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회의, 두 번째가 참여위원회, 세 번째가 청소년 수련시설들에 관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름 특별회의는 250명이 매년 참여해서 정책 제안을, 중앙부처 단위의 정책 제안을, 참여위원회는 189개 지자체의 청소년들이 약 3,000명이 참여해서 지자체 정책을, 수련시설은 약 3,500명이 참여해서 수련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어쩌면 아직까지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정말 실효성 있는 청소년들의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참여 쪽에 조금 더 강화를 해 나갈 거고요. 이런 것만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실제 학교에서 또 교육 정책에 참여하는 부분도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참여 쪽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기 청소년이 저희가 실은 24세까지가 청소년 정책 대상입니다. 그래서 후기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치나 사회 부분에서도 조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방학이면은 아르바이트에 다 참여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은 대다수가 아르바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근로를 할 때 권익이 침해되는지, 권익이 침해됐을 때는 어떻게 구제를 하는지를 조차를 몰라서 작게 받은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그런 시간당 시급도 대부분이 못 받고 있는 이런 문제가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에 좀 역점을 두고요.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그다음 인성 역량 함양하는 것도 좀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영역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복지와 자립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고 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사회적 그 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일반 청소년들하고 다를 바 없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 쪽에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취업사관학교뿐만이 아니고 직업 역량 강화 또는 자립 역량 강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가출 청소년이나 우리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청소년들이 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망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0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거나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고용부의 직업훈련만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취업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정신적인 문제부터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그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기 청소년 실업 문제에도 6차 기본계획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역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문제가 있을 때 들여다보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다수가 부모와 가족의 문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동 청소년 문제는 그래서 가족과 연계를 해서 통합해서 가족 정책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고요. 청소년 유해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초등학생도 우리나라만큼 많이 활용하는 데가 없고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대다수 우리 청소년들이 성매매라는 곳으로 유입되고 있는 이런 부분, 학교 폭력도 옛날에는 중학교 때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로 저연령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들이 정말 잘 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총괄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는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민간이 참여하고 13개 부처 차관님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회가 보호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은 아동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어디는 총리, 어디는 저희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고 어디는 장관, 어디는 차관 이게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일원화해서 관심 받을 수 있는 위원회로 하나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좀 만들고자 하고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아동 청소년 정책이 대다수 정책 대상이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은 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 차원 정책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보호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학생들은 교육부가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정책이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통합적 접근을 가능할 수 있는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석 평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방점을 두고 싶은 건 지자체가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 정책과로 발령나는 순간 공무원들이 나는 뭔가 소외되는구나, 승진해서 밀리는구나 해서 오는 순간 나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을 이해도 안 하고 6개월만 되면 다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여기서 계획을 잘 세운들 이 업무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기 청소년 특별지원 예산이 저희가 1년에 14억입니다. 14억을 좀 더 잘 집행을 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가는 정말 유용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인데도 불구하고 그 14억이 집행이 안 돼서 계속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 시군구 공무원들이 당신 그 시군구로 배정되는 금액이 단돈 600만 원이고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그거는 그냥 불용시킬 거야 해요. 정말 그 돈이 청소년한테 가면 유용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돈을 좀 더 확대하려고 집행률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도 개선했고 실제로 지원하는 전달체계도 줄이고 다 했습니다만 여전히 작년에도 89%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 했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데로 가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도, 시군구까지 적어도 지도사와 상담사가 전문으로 한 명씩은 좀 배정을 해서 전 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에서 오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전담 공무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은 지도사 배치 안 돼 있고요. 상담사 배치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전달 체계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6차 기본계획 정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완성해서 계획만이 아닌 집행까지 잘 할 수 있고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6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 여성가족부의 생각입니다만 이거 이외에도 우리 현장과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립하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의견 주시고 비판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제가 담을 수 있는 정책 제안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